자, 우리 금방 해요. 공부할 시간을 줄게. 15. 15분 금방 끝나. 응? 어디 가게? 어딜 가려고? 가도 되는데 가다가 걸리면 혼나지 않아? 아, 봐봐. 5쪽. 아, 책 다 가져갔지? 컴플릿이랑 엘베 1 가져가세요. 그거. 그리고 엘베는 3까지 나올 거야. 3 해서 1이 고체, 2가 유체, 3이 우주, 천체인데 목표는 일주일에 한 권씩 하라고 조그맣게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잘 해서 줄게. 아무튼 잘 풀어. 그리고 선생님 항상 여기 안에 있는 선지를 만들 때는 그냥 임의를 안 만들고 수능 평가 기출 선지로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어버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잘 숙달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 엘베 시리즈가 끝나면 자료 없이 그냥 선지 쌩암기용으로 선지만 나와 있는 게 계속 이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숙제야.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혼자 하는 용이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답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면 되는 용도고 이제 9월부터는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 나가고 요거는 과제로. 해서 과제장이 이렇게 매주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요거는 안에 열어보면 개념 빈칸이니까 이제 본인의 목표에 따라 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주는 의도는 9월 평가원 전에 한 권 끝내자라는 의도였어.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수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9월 평가원 전에 한번 그 머릿속에 있는 흑백 사진 같은 그런 개념을 컬러풀하게 만들어 놔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 수능 전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9월 평가원 전에도 이루어지면 좋지. 왜냐면은 가장 좋은 시험이잖아. 수능 전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시험이니까 그거 용도로 만든 거니까 이제 빈칸 쭉 하면서 빈칸만 채우지 말고 그 안에 텍스트를 이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되잖아. 맞지? 아니야? 눈빛 흔들리는데? 알았어. 아무튼 그렇게 활용을 잘 하세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을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으니까. 자, 5쪽에 그 2번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2번에 쌤이 호성열도에서는 안산함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그저께도 또 질문을 받아서 섭입대에서 쭉 들어가면서 물 포함에 의해서 주로 멘틀 물질이 녹아. 주변부가 녹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무암질이 만들어지고 액체니까 가벼우니까 올라가면서 대륙지각 하부에 부착돼서 요 놈이 녹아서 유문암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믹스되면서 가니까 분출이 일어날 때 둘이 섞여서 이제 안산암질이 분출이 된다. 요거 이제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 것이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이 만났을 때 같은 때? 그런 때가 이제 궁금한 거지. 왜냐면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은 둘 다 해양판이란 말이야. 여기는 하나의 대륙판이 있었고 대륙지각이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유문함질이 만들어지면서 둘이 섞이면서 중간께 나온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원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멘틀 물질이 녹아. 여기까지 다 똑같아. 얘가 올라가서 지각 하부에 부착되는 것도 똑같을 순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녹을 때 그래 주로 현무암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로 필리핀 같은 데서 분출되는 것 중에서 현무암질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올라오면서 기본적으로 지각 성분이 섞이고 지각은 멘틀보다 SiO2가 더 많아. 그래서 올라오면서 조금씩 바뀌는데 엄밀히 말하면 안산암질 중에서도 현무암질에 되게 가까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용어는 배우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려면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마그마의 분화작용이라는 다른 작용도 있어. 좀 어려운 거. 근데 G2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빼버리고 그냥 지각 성분이 섞이면서 수려면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 알겠지? 그 과정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넘겨서 9쪽 5번 거기서 보면 그림 잘 봐. 나에서 해령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 해령이라고 써 있지. 요게 이제 평가원에 나왔던 수능에 나왔던 자료고
X랑 Y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줬단 말이야. 전년도에. Y를 보면 그 깊이가 더 깊지. 분명히 근원이 더 깊다는 걸 줬어. 그림도 한번 줬고 선지로도 문장으로도 한번 냈어. Y가 더 깊다는 걸. 그래서 그 다음에 수능에 보면은 가에 보면 다음 장에 A랑 B 속에 해령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지. 그러니까 뭐만 살려놨냐면 마그마가 생성되는 최대 깊이만 살려놨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기출의 진화라는 거. 그래서 평가원 같은 경우는 그림도 다 외워도 되는 그냥 생으로 다 암기를 해서 거기 안에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응용을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넘겨서 자 이제 요거 그림을 7번, 8번, 9번. 자, 7, 8번은 같은 그림, 9번은 다른 그림. 되게 똑같아 보이는데 수능에서도 이런 짓을 잘해. 되게 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뜯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달라. 시각적으로 낚이게 만드는 건데 뭐가 다르냐. 9번에 보면 A라는 그 영역이 대륙지각 안에다 그려놨어. 맞지? 대륙지각의 밑에 하부에 경계를 분명히 그려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 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거는 여기다가 녹이는 상황을 주는 건데 그 문제를 만든 출제자, 9번 문제를 만든 출제자는 자기가 여기가 녹는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깊이에 따라 두께에 따라. 그럼 이제 얘가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보다는 SiO2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변부가 어쨌든 녹는 거니까 물이 짜져 나오면서.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기억이 답이 안 되는 게 맞고 기억은 답이 안 되고 해설지가 잘못 나와 있어요. 해설지는 동일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해설지가 틀렸고 답은 기억이 아닌 게 맞아요. 동일하지 않아. A가 SiO2가 좀 더 많이 포함된 그림이야. 출제 의도가 그런 거야. 출제자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쪽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읽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겠지만 현안율을 구분하는 기준 염기성, 산성, 중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SiO2 함량이라는 거야. 얼마였지? 요게 그치 52, 66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세 개 중에서 이놈이 SiO2 제일 작은 거 맞지만 현무암질 안에서만 뜯어보면 SiO2가 제일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얘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지. 우리가 외워야 될 건 6개. 낚시. 그 다음에 카페마. 3개. 6개.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포함된 애들은 주로 이제 무색 광물이야. 그래서 투명한 색, 흰색, 딸기 우유빛, 흰 우유빛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카페마. 요거 들은 애들은 시커머리 죽죽한 애들. 까만색, 뭐 찐 초록색, 올리브색 막 이런 느낌이라 얘는 유색 광물이라 그래. 이거 많이 포함된 애들을. 알겠어? 근데 이 우리가 배우는 최소한 6가지의 원소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SiO2야. 규산염.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따졌을 때는 얘가 제일 많은 게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따질 때 낚이지 말라고 여러 문제를 넣어놨어. 알겠지? 그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28쪽에 그 두 번째 지문에 감람석에 동그라미를 쳐놓을래? 감람석.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광물이 있는데 광물 외워야 돼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 외워야지. 괌, 휘, 각, 흑, 석 5개 순서대로. 염기성암 쪽에 많은 것부터 쭈루룩 산성암 쪽으로 많아지는 거 감, 휘, 각, 흑, 석 5개 외울 수 있고 만약에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감람석이랑 석영만 외워도 괜찮네. 감람석. 왜냐면 감람석은 염기성암에 되게 많다가 그 그래프 보면은 안산암질 쪽으로 올수록 점점 없어지다가 산성암 쪽에는 아예 없어. 제로야 제로. 그래서 요런 게 핵심 키가 될 수 있거든. 석영도 마찬가지야. 석영은 화학식 자체가 SiO2야. 그냥 덩어리야. 그러니까 얘는 산성암에 겁나 많고 염기성암으로 가면 완전 제로 없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약간 핵심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만 외워도 되고 5개 정도 괜찮은 앞글자 따서 순서대로 감, 휘, 각, 흑, 석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서 요 네 개는 다 유색 광물이야. 얘는 무색 광물. 석영 혼자 흰색, S이오트, 유리의 주성분 투명한 거. 밝은 느낌 생각해. 알겠지? 그다음에 30쪽에 그 스케일 좀 잘 봐놔야 돼. 이게 원래 요런 류가 이제 다 G2였는데 지금 이제 G1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G2에 있을 때 한 번 스케일을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그리고 올해 EBS에 요 화성암 단어는 아닌데 퇴적암 단원에 스케일 가지고 장난친 게 있어. 점토랑 그다음에 모래 공극의 크기. 그러니까 당연히 점토 입자 사이사이 있는 공극의 크기가 더 작지 않겠니? 스케일 가지고 장난을 쳤단 말이야. 평가원에서도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어. 이게 너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원래 지구과학에서 스케일이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교수님들한테도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스케일 잘 봐놓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6쪽에 아직도 좀 속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든 퇴적암은 속성작용이 필요하다. 즉 속성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퇴적암이 아니다. 알겠지? 단정 지을 수 있고 속성작용 이꼴 압축 플러스 교결. 그 둘 다 작용이 일어나야만 퇴적암이라고 할 수 있고 37쪽에 있는 문제는 올해 이제 EBS에서 아마 그 EBS 그 퇴적암 단원을 하신 분이 좀 지지를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공급 가지고 자꾸 문제를 내길래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약간 요거를 학생들이 풀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요런 류가 평가원에 나온다 그러면 모래랑 점토는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수특 관련해서 알아놓을 거는 공극의 요 사이즈. 자, 이건 모래야. 그리고 이건 점토. 그러니까 공극 하나의 크기. 이게 공극이잖아. 만약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것만 찝어 본다면. 얘는 당연히 이제 공극의 크기가 작겠지. 요거 하나. 다시 올해 수특에 물어본 거 공극의 크기. 당연히 입자 큰 게 공극 하나의 크기도 크겠지. 여기까지는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크게 언급이 되어 있진 않아. 근데 얘기했지만 재작년 수능도 그 10문제, 그 10문제 중에 선지 디귿이 교과서에 없어. 수특에도 안 나와 있는 문장? 근데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거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장으로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추론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물어본 선지 디귿인데 모래만 있는 애들이 있고 모래랑 점토랑 뒤섞어 놓은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가 모래 같은 경우는 모래만 있으면 저 다이아몬드 하나가 다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만큼이 될 건데 요만큼이 만약에 여기다 작은 입자를 뒤섞었다. 그러면 당연히 작은 애들이 사이사이로 쳐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잖아. 이거 지극히 상식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입자의 사이즈에 대해서 분명히 쇠설성 퇴적하면서 배우거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우지. 몇 미리까지 다 써 있잖아. 그러니까 입자 끝 크기가 작은 애들이랑 큰 애들이랑 뒤섞어 놓으면 분명히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가 작아질 거야. 빈 공간이 좀 사라질 거야. 그 정도는 추론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올해 약간 그 공극을 자꾸 물어보고 있어서 뭐 1번이랑 2번은 그렇게 풀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퇴적함은 다 외워. 라필리 응애함도 외워. 경민이 라필리 응애함 틀렸다며. 라필리가 화산력이라고 했어. 화산력을 영어로 말하면 라필리야. 근데 화산력이 쌓일 때 화산재가 같이 안 쌓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라필리 응애함이라고 얘기해. 눈깔이 또. 쇠설성 퇴적암의 패밀리가 2개라 그랬지. 풍화침식 패밀리가 있고 화산 쇠설물 패밀리가 있지. 그래서 풍화침식 패밀리에 력, 사, 이. 이암 층리 없는 거, 쉐린 층리 있는 거, 점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순서대로 입자 크기 순서대로 괴력, 재진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응애암인데 보통 자주 나오는 게 응애암이고 고3들은 응애암만 외우지 마.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냥 외우자고. 집채만한 덩어리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집괴암. 그리고 화산력이 주로 쌓였는데 화산재랑 같이 쌓이니까 라필링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력의 기준은 요거랑 똑같아. 2mm 이상. 그러나 작년 수능에는 그 2mm 이상 가지고 왕모래라고 탐구 문제 제시를 해줬다.
나도 왕모래가 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2mm 조금 넘어가는 거 요만하니까. 근데 지질학적으로 어쨌든 력으로 정의를 해놓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48쪽에 사층리에 대한 이제 문장이 있는데 사층리는 이렇게 그 문제 중에 답 하나 잘못된 게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면 오른쪽으로 유체가 흘렀고 퇴적물도 오른쪽으로 쭉 공급된 거야. 이렇게. 근데 요때 사층리를 설명하는 문장 중에 유체의 흐름이 자주 바뀌는 환경.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느낌은 얘가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모래 언덕이 계속 평행 이동을 하면서 일어나야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자주 바뀌는 거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자주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 느낌보다는 지질학적인 시간 개념에서 자주기 때문에 그 자주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만큼 흐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 문장도 좀 사측리를 표현해. 왜 전형적인 문구들 있잖아. 건열을 표현한 대기 중에 노출된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연은 수심이 굉장히 얕은 환경에서 만들어져. 뭐 그런 느낌의 관용어구처럼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부터 쌤이 쭉 모아놓은 문제는 실사를 보고 층리면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층리면에서 관찰한 건지 단면에서 관찰한 건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사진을 주고 내는 거는 기본 유형이야. 허블이나 분류에서도 그렇잖아. 수능 문제에서 사진 주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봤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실사를 보고 좀 구분을 한번 해보라고 그 문제 쭉 넣어놨으니까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요. 쭉쭉 넘어가서 그 53쪽에 5번에 나그림 53쪽에 5번에 나가 보면은 참 예쁘지. 연은이 완전 대칭이지. 그러니까 비대칭 연은일 경우에는 사층리랑 느낌이 비슷해. 한쪽으로 약간 흐름이 좀 있는 거야. 근데 대칭 연은 같은 경우는 그냥 찰랑찰랑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니은 선지에서 나 자료에서는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 위에 발문도 이 자료에 대한 그랬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대칭 연은까지 여기다가 넣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발문을 잘 읽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57쪽부터인데요. 58쪽에 있는 2번의 나그림 한번 봐봐. 자, 요거를 이제 보자마자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 점이층리가 떠올라. 근데 점이층리랑은 상관없어. 그냥 암석이 여간 만들어지고 사암 만들어지고 쉐일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층 누중의 법칙. 그래서 아래 있는 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다.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하여 위에 있는 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개념을 박아놔야 되고 두 번째 입자 크기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쌓였다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 운반거리가 길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셰일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심이 꽤 깊은 데서 쌓인 거. 이게 여감이다. 그럼 이놈은 수심이 꽤 얕은 데서 쌓인 거. 즉 최근이 될수록 수심이 어떻게 됐다? 깊어졌다. 즉 해수면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해수면은 상승했다.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라서 해수면이 아니라 땅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땅은 침강이야. 이게 그냥 다 동의어야. 어차피 상대적인 움직임이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점이층리랑 상관없이 암석 내에 있는 입자의 크기를 보고 수심이 어떻게 됐다, 해수면이 어떻게 됐다. 물론 문제 세팅을 줘야 돼. 요 지역의 요 지질 단면은 해수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걸 줘야지 단정 지을 수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수능에 나왔을 때도 59쪽에 보면은 가에 3번 문제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돼 그랬지. 근데 가에 보니까 해수면 하강 즉 최근이 될수록 수심이 얕아졌다는 것. 즉 여감이 제일 최근인데 최근이 될수록 수심이 얕아졌기 때문에 입자가 상대적으로 큰 게 쌓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알겠어? 그때 당시 요걸 묻진 않았어. 다 줬지만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66쪽에 최적 환경 좀 외우고 표의 A를 보면 육상, 계곡평지, 부채꼴, 선상지 딱 나와야 돼 바로.
그다음에 비, 연안, 오케이. 강의 하구 바다, 오케이. 삼각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림이 A랑 B 중에 하나겠지 이러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려면 발문해 줘야 돼. 오른쪽 뭐 다 그림은 A와 B의 상황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줘야 돼. 그게 아니거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대륙대에서 점이층리 만들어지는 상황과 가장 비슷해. 지금 저탁류가 만들어지겠잖아. 해저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좀 고정관념을 주의하고 항상 발문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다음에 넘어가서 70쪽부터는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 교과서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교과서 자료를 넣어놓은 건데 이거를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화성원 같은 경우는 나올 게 뭐밖에 없냐면 전리밖에 없어. 화산암, 그다음에 심성암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심성암은 주로 이제 중생대 화강암인데 이 중생대 화강암을 품고 있는 지질 명소가 다 산이란 말이야. 산. 해서 북한산이 제일 빈출. 설악산. 나머지 이제 좀 안 들어봤다 하는 단어들도 자꾸 내는 추세니까 요즘에는 서울에 이쪽에 강북 쪽에 강북 뭐 있어? 너네 또 집 옆에 산. 그렇지. 불암산, 수락산, 인왕산 그쪽 다. 거기 다 중생대 화강암이야. 그래서 그냥 산 들어간다. 아니면 사진을 봤는데 좀 암석이 허여멀건하고 그게 동그래. 돔형 돼 있어. 그럼 웬만하면 다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중생대 화강암. 다 심성암이니까 엄청 윤기한 거지 지금. 그지? 위에 있는 지층 다 깎여서. 얘가 품고 있는 거 이제 판상절리.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화산암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주로 신생대 이제 현무암. 요게 많아. 신생대 현무암. 해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하면 독도, 울릉도, 제주도, 철원이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요 순서고 요거 이제 시대순이야. 신생대 내에서도 독도가 제일 처음, 철원, 한탄강이 제일 나중.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교과서에 언급이 되는 게 백두산인데 백두산은 시대를 특정하기가 좀 힘들어. 여러 번 화산 분출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처음 일어난 거는 독도보다도 먼저고 나중에 일어난 건 철원보다도 나중. 굉장히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 이제 따로. 그리고 이제 백두산 같은 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암석이 있어. 그리고 엊그저께도 그 나 혼자 산다에 울릉도가 나오는데 울릉도 가면은 섬이 굉장히 종상이거든. 근데 걔는 교과서에 써있기로 제주도나 울릉도, 독도 같은 애들은 열점에 의한 화산 분출이라고 추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랑 안 맞잖아. 뭔가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면 현무암이어야 되고 흐물흐물 현무암이니까 종상이면 안 되죠. 이게 흐물흐물 거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져. 대륙판 위에서 만들어진 화산 활동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SR2가 많이 섞인단 말이야. 찐득찐득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내려면 지문을 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잡아놓고 그다음에 판상절리 말고 주상절리 해서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급식. 급격하게 식는다, 수축한다. 요거는 압력 감소, 부피 팽창. 요 정도만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안 외워도 돼.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제 2번 문제야. 2번 문제 2점짜리 정도. 근데 지질 시대를 3점 아이고 말해버렸네. 아름다운 한반도를 3점짜리 문제로도 과거에 많이 나왔거든. 이거 이제 복사평형 같은 느낌인데 복사평형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나왔잖아. 만약에 4년 만에 등장한다. 그럼 이제 지구온난화랑 연계해서 3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거고 아름다운 한반도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맨 뒷단원인 지질시대랑 연계할 수 있는 퇴적암과 아름다운 한반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건 3점짜리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 해놨어. 그 약자가 뭔지 몰라서 질문하던데 고해석산 뭐라 했지? 고생대 그러니까 항상 시대 그다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위치 그다음에 주로 발견되는 암석 그다음에 특징 4개야. 그래서 고해석삼 고생대, 해성층, 석회암, 삼엽충, 강원도 여기 고해석삼 조금 여유가 돼요. 그러면 셰일 완종류도 같이 여기 이제 과거 해성층이었기 때문에 셰일 같은 거 점토 같은 거 많이 쌓여 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 잘 나와. 여기 강원도 잘 나오고 제주도 잘 나오는데 제주도는 신화응층 신생대 화산활동 응해암 측리. 자, 제주도 하면 현무암이 떠오르는 게 맞아. 현무암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화산활동 일어났을 때 같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그 응해암. 굉장히 뚜렷한 측리가 발견되는 수월봉이 많이 나왔었어. 이따가 사진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중생대인데 이쪽.
경상남도 고성이랑 이쪽 경기 시화원 특징이 똑같아. 중, 육, 쉐, 공. 중생대 육성층 쉐일 공룡 발자국. 알겠지? 바다 밑에서 가끔 공룡 화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발레 생각하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야. 무조건 이제 공룡은 육성층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쪽 전라도에 중생대가 2개가 있어. 약간 특징적인 게. 해서 이쪽 해안가 쪽에 채석강. 이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마이산. 해서 이 2개인데 다 중생대는 우린 무조건 육성층이었지. 중6 얘도 중6이야. 중6인데 중생대 육성층인데 채석강의 채자를 따서 채층 요렇게 외우면 좋겠어. 그러니까 왜 채를 붙였냐면 이게 이제 평가원에 나왔을 때 요 채석강에서 선지 디귿 해서 자갈, 모래, 점토로 이루어진 퇴적암이 발견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발견되거든. 다채롭다 해서 채 다 있어. 여기는 모든 게 다 있고 굉장히 뚜렷한 층리. 여기가 채석강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마이산은 중륙 역타, 여감 타포니. 이게 나무줄기 화석도 발견되고 그래. 무조건 육성층이야. 나무줄기 화석 같은 거 발견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산의 특징이 하나, 둘, 셋, 넷, 5개만 외우면 되잖아. 지질실이랑 연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치? 10월에는 외울걸? 지금 안 외워도? 알았어. 그래서 꼭 외우고 선생님 73쪽에 약자는 적어놨으니까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75쪽이 이제 대표 유형이었어. 이게 평가 문제였어. 75쪽.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지 니은을 보면 층리와 전리가 발견된다 그러잖아. 자, 전리는 무조건이야. 전리가 한 글자로 뭐냐? 틈이야, 틈. 굉장히 브로드한 단어야. 전리라는 거는. 모든 함석은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전리 중에서 특별한 게 2개가 있는 거야. 특별한 거 2개 배우는 거야. 뭐? 그치. 기둥 모양의 틈. 주상, 전리. 그다음에 판 모양의 틈, 판상 2개를 그냥 배우는 거지. 전리는 굉장히 일반적. 그래서 전리는 보지도 말고 무조건 맞다고 하면 돼. 모든 함성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층리는 신경을 써야지. 왜? 층리는 누구의 굉장히 고유한 특징이야. 퇴적함의 굉장히 고유한 특징이야. 만약에 거기다가 나 해가지고 제주도 사진 있지. 내가 저작권 없다고 맨날 나온다고 하는 거 있잖아. 저작권 없는 사진이 있어. 제주도 중문 주상절리 뭔지 알지? 이렇게 숯검댕이처럼 막 숯 쌓아놓은 것처럼 바닷가에 뭔지 알잖아. 딱 구도 이거 저작권이 없어요. 이게 맨날 나오거든. 만약 이 사진을 주고 층리가 발견된다 이래. 근데 그걸 맞다고 해. 왜냐면 이게 약간 그 바닷물 자국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있거든. 근데 그건 바닷물 자국이지 층리가 아니야. 알겠지? 층리는 화성암의 층리가 어떻게 있어?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상황이 생겨야지 층리가 만들어져.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질문 받은 것 중에 선생님 이게 사암인데요. 이게 이제 사암이야? 사암 덩어리? 그리고 얘가 이제 차곡차곡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암이야? 근데 선생님 이 사암에서 층리 발견돼요? 이걸 질문하는 거야. 발견돼 안 돼? 발견되지. 근데 그 아이가 뭐가 이제 오개념이 있었냐면 사암이 있고 그 위에 쉐일이 있잖아. 만약에 뭐 밑에 여감이 있잖아. 그러면 얘만 층리인 줄 안 거야. 얘도 층리 맞아. 근데 한 종류의 암석에도 얼마든지 층리가 나오지. 쉐일이 층리가 있어서 쉐일이라니까. 알겠지? 쉐일. 되겠어? 그래서 사암 내에서도 뭔가 되게 미묘한. 그게 꼭 뭐 엄청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아. 미묘하게 유속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묘하게 잠깐 퇴적물이 덜 공급됐다거나 이러면 인간이 인지 가능할 정도의 뭔가 실 같은 게 나와. 무조건 다 층리. 알겠지? 한꺼번에 와르륵 쌓이거나 아니면 마이산 요런데 굉장히 이 자갈들이 우둘투둘 막 박혀있거든. 그런데 층리가 발견되기 쉽지 않지. 층리가 혹시 있더라도 역들이 그걸 다 교란시킬 거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퇴적암이 발견되는 곳은 층리가 다 있다는 거. 적어도 여기 나온 지질 명소 여기 빼고는. 오케이? 면 나머지는 이제 다 해보면 되겠어. 그리고 78쪽에 5번에 가두 내가 지난주에 나 혼자 산다를 봐가지고 틀렸네. 그 나 혼자 산다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울릉도에 갔거든. 그래가지고 가가 나오더라고. 울릉도에 가면 이제 코끼리 바위가 있는데 나도 코끼리 바위고 가도 코끼리 바위고 우리나라 코끼리 바위 엄청 많아. 그냥 코끼리처럼 생기면 다 코끼리 바위라고 붙여놓거든. 그래서 그 안에 지문을 봐야 돼. 보면은 가는 울릉도는 주상절리 그러잖아. 그럼 이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화산암이에요 이 뜻이야.
입자 안 보여요. 마그마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이야. 주상절리라는 말로 대표하는 거고 나는 층리, 공룡 뭐 이런 거. 이건 무조건 퇴적암이에요 이 뜻이거든. 그래서 모양은 똑같아도 이제 지문을 보고 풀 수 있게끔 등장을 할 거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있는 사람은 질의응답 하시고요. 잘 사람은 자고 빈칸 채울 사람 빈칸 채우고.